전산회계 2급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럼 전산회계 이 회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볼 건데, 부기 중에서도 복식 부기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부기가 뭐냐 하면 장부 기록의 줄임말이에요. 장부 기록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복식북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가계부 쓰는 것처럼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북이란 건. 그래서 이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는 차차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서는 장부를 기록하는 게 회계다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는데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 자, 장부를 기록하는 목적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집에서 주부들이 가계부를 쓰는 경우가 있죠. 가계부를 쓰는 이유는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어디에 썼고 이런 수익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사람이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기록해서 기억력을 보충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단순하게 기억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걸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주요한 목적은요, 장부 기록을 통해서 그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산의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재산의 상태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재산의 상태를 재무 상태다라고도 불러요. 재산의 상태를 재무 상태다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의 상태다라고 했을 때 너 재산이 얼마 있어?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죠? 나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돈도 얼마 있고 내 재산이 이만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재산의 상태라는 것은 재무 상태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으로 표현해요. 자산, 부채, 자본의 현황을 재산 상태다. 좀 어려운 말로 재무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 재산이 이만큼인데 이 재산 중에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그리고 빚을 뺀 나머지 내 돈이 얼마인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무 상태라는 개념은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를 100억짜리를 지금 샀는데 토지를 100억짜리를 샀는데 이 중에 70억은 은행에서 껐고요. 70억은 100억짜리 토지를 사면서 70억은 은행에서 빌렸고요. 그리고 30억은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땅을 샀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은 이 토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의 재산의 상태는 토지라는 재산이 총 재산이 토지 100억이 있는데 이 토지 100억을 얻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우리가 돈 빌린 거를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자산, 총 재산 100억 중에 빌린 차입금이 70억이고 나머지 30억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친구한테 재산 상태가 어떻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 토지 지금 100억이 있는데 이 중에 70억은 은행에서 빌렸어. 그리고 30억은 내 돈 투자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에요. 재산 상태라는 것이. 자, 이때 여러분 이 토지를 우리는 총 재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린 돈, 이 차입금을 부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부채다. 그러면 이 총 재산 토지 100억에서 빌린 돈, 부채 70억을 빼면 30억은 내 거잖아요. 그죠? 이 내 거, 자기 거, 이거를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이제 자본이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결국에는 우리 회계에서 재무 상태라는 것은 이런 토지와 같은 자산이 얼마 있고 또 차입금과 같은 부채가 얼마 있고
또 자본과 같은 자본이 얼마 있는지 이 현황을 파악해보자라는 게 재무 상태예요.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재무 상태표.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장부 기록을 통해서 이 기업의 총 재산이 얼마 있고, 이 중에 갚아야 될 부채는 얼마고, 그리고 남은 자본이 얼마인지, 이거를 파악해보자라는 거예요.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나 채권. 재화라는 거는 이런 유무채물, 유채물이나 무채물. 우리가 건물, 차량, 기계, 이런 거는 이제 유채물이죠. 또 이런 특허권, 저작권, 이런 권리, 이런 거는 또 무채물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산이라는 건 재산 가치가 있는 유무채물, 이런 재화와 채권, 채권이라는 건 받을 권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돈이 이렇게 있다. 그럼 그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채라는 건 뭘까? 여러분, 부채라는 건 내가 갚아야 될 빚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채라는 건 갚아야 될 빚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걸 좀 멋있게 표현하면 현재 의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부채를 내가 갚아야 될 빚, 현재 의무. 그럼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이걸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이 자산에는 어떠한 항목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금. 현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돈이죠. 그렇죠? 여러분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금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용어들이 또 생소한 게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 가면 아주 자세히 배울 건데요. 외상 매출금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이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옷가게를 낸 거예요. 그러면 옷가게를 하게 되면 옷을 사와서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옷을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으로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이걸 외상 매출금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처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옷가게를 차려가지고 옷을 고객한테 팔고 돈을 한 며칠 있다가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받을 권리니까 이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참고로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바드러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드러움. 내가 여러분 이 옷을 거래처에다가 팔고 돈을 바로 안 받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어음 증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받을 권리니까 이런 걸 또 받으러움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 대여금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옷가게 장사를 하는데 거래처 사장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돈을 대여해준다 이런 걸 대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대여금이라는 것도 내가 거래처 사장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런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대여금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권, 받을 권리. 이런 것도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체가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 재산 얼마 있어? 그러면 나 집 건물도 있고 나 토지도 있고 나 자동차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이렇게 형체가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거. 팔면 돈 되는 것들.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게 다 자산이에요. 이렇게 돈 되는 것들, 이런 거는 다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부채는, 여러분, 부채는 뭐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빚이에요, 빚. 그쵸?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될 빚. 그래서 부채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돼 있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건 내가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옷을 사왔는데 돈이 당장 없어서 업체에서 외상으로 옷을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외상태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부채예요. 그죠? 빚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미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이 옷이라는 상품을 외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다른 거를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품이 아닌 거를 또 외상으로 사오면서 아직 돈을 지급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미지급금이니까 지급을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도 갚아야 될 부채예요. 이런 거. 또 차입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돈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은행 가서 돈을 꾼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러면은 갚아야 될 부채가 늘겠죠? 예, 이런 거를 우리가 차입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금 이런 건 또 자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공부하면 용어들이 아주 생소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쭉쭉 들으면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자,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 이런 것도 재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재무 상태를 나타낸 표를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재무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여기 케이스를 보니까 평화상사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당해년도를 당기라고도 불러요, 회계에서는. 자, 올해 당해년도에 12월 31일 현재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재무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서 우리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현금 10만 원이 있대요. 지금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현금 1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현금이라는 건 돈이잖아요. 당연히 재산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그릴 때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왼쪽에다가는 이 자산의 목록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다가는 부채와 자본의 목록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표를 재무 상태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좀 지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현금은 그렇죠. 이거는 내가 뭔가를 살 수 있는 자산이죠. 그래서 여기 자산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현금이 지금 올해 당해년도에 12월 31일 이 시점에서 지금 현금이 10만 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거래처에 외상으로 팔아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이게 지금 7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도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에요. 그쵸? 자산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적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여금. 대여금이 뭐죠? 빌려준 돈. 내가 거래처한테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예요. 대여금. 이것도 받을 권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자산이에요.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30만 원 있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대요. 여러분 보니까 내가 조그만 건물도 갖고 있대요. 예, 물론 건물이 이렇게 2천만 원짜리 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냥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가정해봐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건물 2천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물도 자산인 거 맞잖아요. 그죠? 팔면 돈 되는 거니까. 자산은 왼쪽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요. 건물 2천만 원. 자, 차량 운반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옷을 배달하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동차도 내가 팔면 돈 되는 거 맞죠? 이것도 자산이에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자산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자, 자산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록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이해했죠? 자, 또 뭐가 있대요? 보니까 외상 매입금 50만 원이 있대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내가 옷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거예요. 그러면 갚아야 될 빚이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부채예요. 자, 여러분 나랑 약속해요. 자,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오른쪽에 표시하도록 약속했어요. 약속이에요.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오른쪽에 표시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지금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 지금 50만 원. 맞죠? 자, 차입금 90만 원. 차입금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이것도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죠? 부채입니다. 자, 부채는 오른쪽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 차입금 부채가 90만 원이래요. 이렇게. 이해했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집계를 다 해보니까 지금 이 평화상사라는 회사에 이 현금부터 시작해서 차량 운반구까지 이 자산의 목록을 다 집계해서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오세요? 10만 원, 70만 원, 30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3,110만 원이죠. 그렇죠? 지금 이 평화상사의 이 재무상태표를 그려봤더니 총 자산, 총 재산이 지금 여기 3,110만 원이 있다라고 합계가 나온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 총 재산 중에 갚아야 될 빚도 있는 거예요. 이 총 재산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상품도 외상으로 사오고, 그쵸? 또 은행에서 돈도 빌리고. 그 지금 이 부채가 얼마죠? 보니까 50만 원, 9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140만 원이에요. 맞죠? 지금 내가 이 총 재산 중에 갚아야 될 빚, 부채가 얼마가 있다고요? 140만 원이 갚아야 될 부채빚이에요. 맞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3,110만 원에서 140만 원을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 계산기 있으면은 계산기로 이렇게 한번 빼보세요. 빼보시면은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나요, 여러분? 3,110만 원에서 빼기 1,400만 원을 140만 원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2,970만 원이 나오죠. 이 2,970만 원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거예요. 맞죠? 이거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 상태표라는 거는 이렇게 내 전체 총 재산이 얼마 있는데 이 중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고 나머지는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총 얼마인데 그 중에 갚아야 될 빚이 얼마고 나머지 자본이 얼마다라는 이런 재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재무 상태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재무 상태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주의사항은 자, 이 재무 상태표가 누구의 재무 상태표인지 이 재무 상태의 주인공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평화상사의 재무 상태야라고 여기다 주인공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주인공을 회계 대상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인지를 여기다가 회사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회계 대상을. 자,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인지 이 시점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 시점에 대한 일정 시점.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인지를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는 재무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장부 기록은 이렇게 재무 상태만 파악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장부를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재무 상태도 파악하고 또 경영 성과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영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 장부 기록하는 것은 재산의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경영 성과라는 건 뭐냐 하면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지출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경영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 벌어들인 수입이 얼마고,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고,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차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났는지 그 성과를 따져보는 걸 경영성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옷가게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옷가게처럼 이렇게 옷 상품을 구입해서 고객한테 파는 이런 경영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옷을 사서 파는 이런 옷가게와 같이 물건을 사서 파는 회사, 이런 회사를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 이렇게 상품 매매 회사를 상기업이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이런 상기업을 기준으로 이제 장부 기록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옷가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기업에서 경영 활동을 하게 되면 이 옷을 사와서 고객한테 이렇게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벌어들인 돈, 그거를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해서 번 돈을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불러주세요.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을 팔려면 또 옷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그만큼 나가겠죠. 그죠?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거. 이거를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옷가게를 차렸어요. 차려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번 수익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또 팔려면 옷을 사오고 또 어, 직원 뽑아가지고 월급도 주고 가게 월세도 내고 이런 비용이 지출이 될 건 아닙니까? 그죠? 이 비용이 80원이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장사해서 번 게 100원이고 지출한 게 80원이면 이익은 얼마 난 거예요? 20원. 이걸 이제 우리가 순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이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불러요. 손익.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 보고서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불러주세요. 뭐라고 해요? 손익계산서. 예.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이 보고서를 또 우리가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부 기록을 통해서 재무 상태도 파악해보고 이런 경영 성과에 대한 손익계산서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요 손익계산서는 벌어들인 수익의 항목은 오른쪽에다가 표시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은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20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는 그렇죠.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라는 거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한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오늘 번 수익 비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성과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성과가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기간의 개념이 필요해요. 기간. 그래서 이렇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여기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순자산,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여러분 수익이 커지면은 수익이 커져요. 비용은 고정되어 있는데 그럼 수익이 커지면 회사의 이익도 늘겠죠. 그러면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남은 것만큼 내 재산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이 커지니까 내 재산도 더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수익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은 반대로 이 순자산, 자본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생각을 해보면, 이거 잠깐 지워볼까요?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왜 비용은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원인이다.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수익은 딱 고정되어 있는데, 비용이 커져요. 그럼 여러분, 이익은 줄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줄게 되면 내가 버는 돈도 줄어든 거니까 내가 이 순자산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경영성과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벌어들인 번 돈, 수익에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거, 비용을 빼서 내 순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성과를 따져보는 게 경영성과인데, 그렇죠? 그래서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가 있고, 이런 비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종류를 한번 잠깐 보면요. 자, 그럼 이 종류에는 여기 수익이라는 요 항목에는 뭐가 있냐면 상품 매출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비용에 보니까 상품 매출원가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이 되게 생소한데, 여러분, 상품 매출은 뭐냐면, 내가 판매하려고 구입해 놓은 상품을 갖다 팔아서 고객한테 받은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내가 옷가게를 지금 차렸는데, 이렇게 옷을 구입해서 파는 이런 기업, 이게 물건을 사서 파는 이런 기업을 상기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옷가게를 차렸고 옷을 사왔어요. 70만 원에. 이렇게. 그래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상품을. 이렇게, 상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옷 같은 거를. 그래서 판매하려고 구입한 거를 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품을 지금 7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이 옷 상품을 100만 원에 팔았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고객한테 이 옷을 판매하고 100만 원의 돈을 받은 거예요. 이 100만 원을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현금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구입해온 옷도 고객한테 갖다 줬죠. 이 팔려나간 이 상품의 원가, 이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 게, 자, 여러분이 지금 옷가게를 차렸잖아요. 옷을 70만 원에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어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옷가게를 차렸는데 옷이라는 상품을 70만 원에 사와서 고객한테 100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이, 우리가 경영 성과라는 거는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 관련된 비용을 빼서 이 순이익이 얼마냐 이걸 따져본다고 했었죠, 방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옷을 70만 원에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지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질문한 겁니다.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자, 선생님 저는 70에 사서 100만 원 받고 팔았으니까 30만 원이 수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수익이 30만 원 났어요. 그쵸? 그래서 내 순이익이 3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전체 팔아가지고 벌어들인 전체 총 수익은 100만 원이에요. 그쵸?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또 70만 원의 옷을 구입해 왔죠. 그럼 이 70만 원은 비용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0만 원이 순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이 100만 원을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옷을 70만 원에 구입했잖아요. 이 구입한 게 원가예요. 구입 원가. 예, 그래서 요 구입한 이 원가 70만 원 상품이 팔려 나갔잖아요. 그죠? 이 구입한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수익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옷가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주죠.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이자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 또 그 밖에도 뭐 잡이익 이런 다양한 수익들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또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상품을 구입해서 이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를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옷을 사고 팔려면 또 종업원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판매 직원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월급 준 비용을 급여라고 해요, 급여.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내가 내 건물이 있으면 좋지만 보통 남의 건물 빌려서 월세 내고 장사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게 월세를 냈어요. 그 월세 낸 비용을 임차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종업원이 있으면 뭐 점심 식사 같은 거 이런 식대비도 나갈 수 있고
종업원 복지와 관련해서 또 돈 지출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거래처에 출장 가게 되면 출장 비용도 들어갈 수 있죠. 이런 비용을 또 출장 비용을 여비교통비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장사를 하게 되면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의 종류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고 이런 비용들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수익과 비용들을 집계해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따져보는 게 경영성과예요. 그 경영성과를 나타낸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케이스를 통해서 손익계산서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평화상사는 당해년도 1년 동안에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경영성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해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작성해봐라. 자, 상품 매출 100만 원이에요. 그쵸? 상품 매출은 여러분 판매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은 수익인데 여러분 수익은 이 보고서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오른쪽에 적기로 했어요. 수익은 오른쪽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100만 원이다 라고 오른쪽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겠죠? 자, 또 내가 장사해가지고 번 돈이 있어서 이거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았대요. 우리 이자 받은 수익을 뭐라고 했죠, 아까? 그렇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이 5만 원 있대요, 이렇게. 자,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매출 수익이 났다고 그러면은 물건을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아까 그림에서 자, 상품을 70만 원에 옷을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100만 원이 상품 매출 수익이고 이 70만 원 구입한 원가 이게 바로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만 원의 순이익이 났어.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회계에서는. 그러면 이 상품 매출 원가라는 거는 상품 매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죠. 비용은 여러분 여기 왼쪽에다가 기록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왼쪽에다가 기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 70만 원이다. 자, 또 종업원 월급 중 급여 비용이 얼마 있대요, 여러분? 20만 원. 자, 비용은 왼쪽에다가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 종업원 복리후생비 나간 게 6만 원 있대요. 복리후생비 비용이니까 왼쪽에다가 또 출장 비용 나간 게 1만 원 있대요. 여비교통비가. 그래서 여비교통비 비용이니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과 비용의 항목들을 집계해 봤더니 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 일정 기간 동안 수익과 비용을 집계해 봤더니 수익이 지금 총 105만 원이에요. 100만 원, 5만 원 더하면 그럼 요 비용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자, 이거는 105만 원은 요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 수익이고 자, 요 비용들도 한번 계산해 봐요, 여러분. 상품 매출 원가 70, 급여 20, 복리후생비 6만 원, 만 원 요거 더하면 얼마인가요? 네, 97만 원이죠. 요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총 비용이에요. 지금 총 수익이 105만 원, 총 비용이 97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계산기 있으면은 계산기 눌러보세요. 105만 원에서 빼기 97만 원을 빼보세요. 그러면은 8만 원이 차이가 나죠. 그 8만 원은 뭔가요? 그렇죠. 내가 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이에요. 그 순이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기 순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 순이익을 뭐라고 한다? 단기 순이익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익계산서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익이 이렇게 얼마고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이렇게 총 비용이 얼마고 그쵸? 그래서 내가 남은 순이익 이 순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단기 순이익이 얼마인지 이렇게 해서 성과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요점 일부만 정리해 보면 자, 우리 회계는 결국에 장부 기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봐요, 처음에는. 그 결국에는 우리가 장부 기록하는 부기를 배우는 건데, 복식부기라는 방법으로 장부 기록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장부 기록을 하는 목적은, 그렇죠. 이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걸 파악한 표를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성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영 성과도. 그래서 수익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여서 이익이 얼마 났는지 그걸 따져보는 게 경영 성과예요.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낸 보고서가
손익계산서다. 이 내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재무 상태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습니다. 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